네, 10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그 도입을 할 때, 데이터 링크의 두 가지 타입, 그러니까 포인트 포인트 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타입하고 이 두 종류의 링크 계층 기술과는 무관하게 세 가지 기능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구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프레이밍이죠. 프레이밍. 두 번째가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플로우 컨트롤.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구성되는 이른바 에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1, 2, 3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DLC라고 하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 브로드캐스트 타입의 링크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MAC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 혹은 기능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 즉 에러 컨트롤. 에러 컨트롤이라 하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채널을 지나가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뭐 1이 0이 된다든가 0이 1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지워져 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탐지해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텍션 쪽에 더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커렉션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요. 디텍션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야, 진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커렉션이기 때문에 커렉션보다는 디텍션과 커렉션이 거의 같은 무게를 갖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디텍션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장은 이렇게 5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 잠깐 인트로덕션을 한 다음에 에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블락 코딩, 그 다음에 사이클릭 코드, 그 다음에 체크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 기법은 이 10.3절과 4절의 사이클릭 코드하고 체크섬이에요. 예를 들자 그러면 체크섬은 인터넷에서 아주 거의 모든 프로토콜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이클릭 코드는 별로 안 쓰이냐? 아니요. 인터넷이 위에 건설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른바 네트워크 기술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토대 위에 그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이제 이더넷, 와이파이, 4G, 5G, 블루투스, 등등등 여러분이 아는 여러 기술들이 있죠. 그걸 다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엮어주는 것이 인터넷 기술이거든요. 인터가 이어준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데, 그 각종의 네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에서 이걸 예외 없이 다 써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방대하게 쓰이는 것은 이 사이클릭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블락 코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글쎄 덜 쓰이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했던 에러 커렉션이 나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텍트 했을 때 수정하는 그 에러를 대처하는 크게 나눠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브젝티브는 역시 넘어가고요. 인트로입니다. 먼저 이슈들을 좀 보겠대요. 그 에러를 디텍트하고 심지어 수정하기 위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에러를 좀 분류를 하겠어요. types of error를 씁니다. 그래서
그 비트들이 이게 뭐였어요? 일단 데이터 링크 예측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좀 크게 묶죠.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빛 혹은 비트로 쪼개죠. 쪼개서 요거를 각각 뭐로 만들어요? 요걸 심볼로 만들어서 선에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트들이, 즉 심볼의 형태로 변환된 비트들이 이 one point to another, 이 선을 혹은 링크를 이동할 때 unpredictable change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미리 예측했더라면 미리 대비해서 보냈을 텐데 정확하게 에러가 어느 지점에서 생길 거다 했으면 뭔가,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가 그 정도로 예지력이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몰라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무선의 경우에는 아주 그게 심해요. 유선의 경우에는 그래 좀 나은데 무선 링크의 경우에는 뭐 진짜로 unpredictable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페런스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그널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저것 찌그러지고, 예?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도착했을 때 이것을 다시 이 심볼을 이제 비트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비트들은 보낸 것과는 영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싱글 빛 에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하나의 비트가 여러 비트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딱 고장이 난 거예요. 1에서 0으로 바뀐다거나 0에서 1로 바뀐다거나. 두 번째 에러의 형태는 버스트 에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다수의 비트가 망가진 겁니다. 예, 다수의 비트가 망가진 것이고요. 특별히 다수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와장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으로 많이 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burst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많이. 이게 많이 났어도 독립적으로 뜸은 이렇게 사이를 두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각각이 싱글 빛 에러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연속해가지고 많이 났을 때 그걸 burst 에러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 예, 그래서 싱글 에러와 burst 에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isolated 된 싱글 빛 에러 보여주고 있고요. 버스트 에러인데 지금 여기 어디까지를 연속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이 구역에서 상당히 많이 났죠. 이 구역에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솔레이티드 아니냐, 이렇게 혹은 싱글 빛 에러가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사실은 요 엄밀한 구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비트가 지금 망가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것저것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런 분류를 쓰고 있는데, 한 개만 정말로 진짜 그 에러의 숫자가 한 개인 경우, 전체 보낸 비트 중에서 한 개만 난 경우를 싱글 빛 에러라고 하고, 한 개 이상이면 버스트 에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그거는 엉터리 분류입니다. 발생 원인, 같은 발생 원인에 의해서 여러 비트가 아주 근처에서, 제가 아까 연속이라고 한 건 조금 극단적인 경우였네요. 아주 근처에서 다다다 얻어맞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버스트 에러와 싱글 빛 에러로 나누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뒤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분류가 좀 중요해요. 예, 특히 이제 사이클릭 코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에러가 있는지 분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던던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디텍트를 하든지 코렉트를 하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않아요. 자, 원래 이만큼 보냈어요. 예? 뭐 지금 8비트를 보냈다고 치자고요. 토이 이그젬플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인데 보냈는데 이게 0이 됐습니다. 받은 입장에서 이게 에러가 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니 이게 원래부터 0인 줄 어떻게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에서 0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그 자체만 보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던던시인데요. 자,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보내면 비트들이 뒤바뀌고 이래도 받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샌더 쪽에서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본 결과만 가지고는 이것이 샌더가 원래 보낸 버전인지 아니면 에러를 입어서 이곳저곳에 지금 그 비트가 바뀌거나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어떤 구조화를 해주는 거예요. 구조화를 해주는데 그 구조화의 manifestation, 실제로 이 구조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 비트 혹은 뭐 여러 비트 이렇게 리던던트한 비트들을 붙여서 보내요. 이게 리던던스입니다. 이 부분에 이걸 붙여보내면 어디에 에러가 났는지 혹은 에러가 있는지 일단 어디에 있는지는 고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던던시를 붙여보내요. 그래서 에러 디텍션 용도로 요 틀을 짜줘가지고 어딘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알려준 거예요. 물론 이 리던던시로 보낸 비트 둘 중에서도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정작 데이터는 멀쩡했는데 리던던시 비트가 뭔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덩어리가 돼서 같기 때문에 어딘가 에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와 리던던시를 함께 우리가 이걸 한 단위로 묶어서 고려를 해보면 에러가 났다는 사실을 어딘가에서 리던던시 쪽에서 났는지 아니면 원래 보내렸던 데이터에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전에 우리가 블락 코딩 같은 거 배운 적 있었잖아요.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배울 때 거기 블락 코딩이 있었죠. 거기 보면 왜 블락 코딩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라인 코더 같은 거, 라인 코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블락 코딩을 하다 보니 남는 코드들이 있죠. 그 코드 어디다 썼어요? 그 에러 디텍션에 썼었죠. 거기랑 그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코드에 해당하는 놈이 나타나면 이건 에러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러 디텍션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 데이터 계층에서도 똑같이 에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는 몇몇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물리 계층에서 에러 디텍션 했으면 여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계층마다 동일 기능처럼 보이는데 여러 번 구현된 것이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도 구현되고 여기도 구현되고 또 심지어는 IP 계층에 올라가서도 구현되고 그 윗 계층인 TCP에서도 구현되고 다 구현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중복처럼 보이지만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답은 제가 명확하게는 지금은 못하겠고요. 이 중복처럼 보이는 기능들이 있지만 다뤄주는 범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리던던시가 있어야 에러 디텍션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 리던던시를 좀 많이 붙이게 되면 디텍션용 리던던시는 조금만 붙여도 되는데 고치기까지 하려면 그걸 사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고장났으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온 리던던시를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까지 있으면 이건 좀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많은 리던던시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오프로드 비클 중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리던던시예요. 바퀴 4개 타이어가 멀쩡하게 달렸는데 그 타이어를 또 달고 갑니까? 이거 필요가 있어서 달고 다니는 건데 그래요? 타이어 하나가 빵꾸 나면 갈아치우기 위해서죠. 그게 코렉션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리던던시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구조가 가지는 특질을 이용해서 에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아낸다든가 심지어는 좀 많은 리던던시를 붙이게 되면 그 에러를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고 거기를 그 같이 딸려온 리던던시 비트들을 사용해서 수정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해서 에러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우리가 타이틀에서 본 것처럼 에러 컨트롤은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두 개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렉션은 디텍션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단 낫다는 것을 알아야 커렉션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래서 디텍션에서만 끝나기도 하고 그냥 에러 디텍션에서만 끝나기도 하고 디텍션 한 뒤에 커렉션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서 벌써 스쳐 지나갔는데 노티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커렉션은 에러를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뭐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재전송입니다. 잘 안 써지네. 재전송.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전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재전송이야 그냥 나중에 에러 컨트롤 할 때 잠깐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텍션과 커렉션 여기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뭐 긴 문장, 긴 패러그래프가 있지만 에러 커렉션에서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뜯어고치겠죠. 아까 뭐 오프로드 베이클 예를 들었습니다만 4개 타이어 중에 어느 쪽의 타이어가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갈아 끼죠. 그놈을 터진 건 놔두고서 멀쩡한 타이어 갈아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에러 디텍션은 그냥 났다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yes or no. 이게 에러 디텍션이고요. 그 다음에 났을 뿐 아니라 어디에 났다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 커렉션의 전제는 로케이션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서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던던시를 그냥 붙이지 않고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어떤 구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몇 비트 더 붙여가지고 보내면 돼가 아니고요. 그 비트들,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비트들의 내용도 이 구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프레이밍의 스트럭처를 따라서 계산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양도 중요합니다. 아까 양에 따라서 그냥 디텍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렉션까지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양만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면 에러 커렉션 할 때 어디 에러가 났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몇 비트 더 붙여 보냈다고 무슨 매직이에요?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게. 양과 구조가 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말 랜덤하게 비트들 몇 개 더 붙였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 비트들 보면 최소 에러가 났냐 안 났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러가 어디서 났냐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더 붙였다 그 정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계를 따져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atio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양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를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코딩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피지컬 레이의 코딩 스킴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링크의 코딩 스킴이에요.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코딩 스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딩 스킴부터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리던던시를 어떻게 계산해서 구조적으로 넣어줘서 이것이 도착했을 때 이 리던던시와 함께 붙어간 데이터나 혹은 리던던시 그 자체에서 생기는 에러들을 수신자가 알아챌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말은 거창한데 사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형태도 있어요. 자, 일단 블락 코딩 볼게요. 블락 코딩. 그래서 이 블락 코딩이 사실 가장 이제 단순한 형태의 리던던시 붙이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피지컬 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블락 단위로 나눠요. 여기는 블락이 좀 크겠죠. 뭐냐면 프레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쪼갠 블락들도 상당히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입니다. 각각이 K비트로 되어 있대요. K비트 단위로 쪼개고 이 K비트 쪼갠 단위 하나하나를 데이터 워드라고 합니다. 데이터 워드 혹은 워드, 그냥 불러요. 워드. 그리고 이 워드 하나하나마다 R개의 리던던트한 비트를 붙여요. 그래서 K 더하기 R, K 더하기 R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원래 K 워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원래 프레임에서 떼어낸 거기에다 R 부조화된 어떤 비트들을 붙여요.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가 n인 어떤 블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n비트짜리 블락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갖다 코드 워드라고 해요. 코드 워드. 요게 데이터 워드고요. 이 전체는 코드 워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R비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바로 블락 코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레이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원래는 이제 K비트짜리니까 2의 K승짜리 이제 데이터 워드 2의 K승 종류의 데이터 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비트, 이 코드 워드들의 종류는 2의 N승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코드 워드들 중에서 쓰지 않는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의 K승계만 필요하잖아요. 2의 K승계만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다 R개 비트가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2의 K 플러스 R개의 코드 워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코드 워드 중에서 2의 K승계를 뽑아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거예요. 이 안 쓰는 코드 워드들이 뭘 뜻할까요? 만약 그런 걸 수신자가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예, 안 쓰는 거가 나왔다. 그거는 뭐예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러 디텍션, 블락 코딩을 썼을 때 에러 디텍션 어떻게 하냐?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첫 번째, 일단은 valid 코드 워드들의 집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게 그 valid한 코드 워드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에러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 디텍션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 워드에다가 이제 데이터 워드에다가 R비트를 이 제너레이터가 계산을 하고요. 뭘 붙여야 될지, 어떤 리던던시를 붙여야 될지 계산을 하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코드 워드를 만들고 그 코드 워드를 전송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unreliable transmission이고 여기서는 뭐 비트들이 망가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은 채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체커가 여기서 동작을 해서 이 체커가 검사를 합니다. 너 진짜 문제없이 잘 왔어? 문제없이 왔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거기서 뭐야, R 비트를 떼내고 K 비트만, 즉 데이터 워드만 뽑아내서 리시버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데 사실 요거 이제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코렉트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버렸기 때문에 재전송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일단 근데 버리긴 버려요. 이게 버려야죠. 지금 망가진 거 버려야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애매한데 피지컬 레이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망가진 거지. 그래서 이제 재전송을 요구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재전송을 해온 거랑 겹쳐요. 겹쳐서 마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것저것이 이제 망가진 것들을 여러 카피를 겹치면 이제 망가진 부분들은 안 망가진 다른 카피들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망가진 부분들은 더 겹쳐져서 확실하게 수신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디지털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아날로그 이야기거든요. 피지컬 레이어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몽타주를 복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하면 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 로스가 일어나지 이것저것이 이제 뭉그러지고 뭐 꺼멓게 되고 허옇게 돼 버리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각각의 버전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개 합치면 원래 버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를 좀 추정하는데 쉬워지거든요. 얘기해도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 텐데 일단 디스카드 하는 버전은 우리 이 데이터 링크쯤 올라오면은 걸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디스카드 하는 거에 맞다고 하고요. 그래서 디스카드 하고 나서 재전송을 해주세요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R 비트가 크다 그러면 그냥 디스카드 하지 않고 사실 그걸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에러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단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좀 너무 단언을 했다. 이거는 디스카드가 맞네요. 두 번째는 디스카드 한 뒤에 플러스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아주 간단한 녀석을 볼까요? 예. 자, 데이터 워드가 2비트밖에 안 돼요. 2비트짜리 데이터 워드예요.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이건 이제 토이 이그젬플이니까. 근데 n을 3이라고 했으니까 r은 얼마예요? 1비트 더 붙이는 거죠. 1비트를 더 붙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00은 000으로, 01은 011로, 10은 101로, 11은 110으로 만들어줍니다. 1비트씩 더 붙였는데 원래 코드워드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붙인 것이에요. 0과 1을 이렇게. 이거 딱 보면 알아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뭐예요? 이거 even parity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체 코드워드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0개도 짝수니까 0 붙이고 여기는 원래 홀수였으니까 하나 더 붙여서 짝수로 만들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even parity라고 불리는 식인데 이것도 블락 코딩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났다는 건 어떻게 알죠? 여기서 한 비트가 망가지면 에러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010 났다고 합시다. 010. 요 중간 비트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010이 됐어요. 그럼 010이 코드워드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코드워드는 지금 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000, 011, 101, 110. 그래서 010을 위시해서 100, 그 다음에 111 이런 거 없고 또 뭐가 없어요? 001도 없죠. 이런 거는 코드워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에러라고 판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R을 많이 안 붙였죠. 물론 뭐 데이터 워드 자체도 짧지만 R 단 한 비트 붙였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커렉션 하기는 어려워요. 뒤에 가서 어려워요, 쉬워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된다 안 된다 판정 기준을 마련을 할 텐데 예, 일단 너무 적어서 이것은 에러 디텍션 밖에 안 되고 그것도 오직 한 비트짜리 에러만 디텍트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더 파워풀하게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비트 수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비트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한 비트 에러를 최대가 아니라 한 비트짜리 에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블락 코딩 예를 보여줬고요. 좀 더 이제 아까 아주 진짜 기본적인 토이 이젠플을 방금 봤는데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8분이니까 5분 정도 더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좀 더 체계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X, Y는 코드워드들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코드워드들이고요. 이 코드워드 두 개의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해밍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디스턴스인데 이건 뭐냐면 코레스폰딩 비트들 사이의 서로 다른 비트 수를 센 겁니다. 예를 들어 0100과 1010은요. 이거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냐면 같죠. 요거 다르죠. 여기 다르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럼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예요? DH는 3이 됩니다. 해밍 디스턴스는 3이 돼요.
그래서 이 해밍 디스턴스란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디텍트 할 수 있고 얼마까지 커렉트 할 수 있는지 R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까지 디텍트하고 커렉트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수식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라는 게 필요해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모든 코드워드들의 집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보는 거예요. 코드워드가 4개 있다고 치자고요. 영어로 착각하려. 코드워드가 4개 있다고 할 때 요렇게 D 재보고 요렇게도 D를 재보고 요렇게도 D를 재보고 요렇게도 D를 재보고 요렇게도 재보고 요렇게도 재보는 거예요. 다 재봐요. 다 재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D민, 즉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의 이 파워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D민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할 때 S개 이하의 에러, 그러니까 S개를 포함해서 S개보다 적은 수의 에러가 났다는 것을 디텍트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D민이 쉽게 얘기하면 S보다 작아야 S보다 작아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 D민이라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넘어가면 이제 에러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 가서 이런 건데요. 이게죠? 미안, 아까 제가 주셨던 D민이 S보다 작은 게 아니라 D민이 S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소로 요거가 돼요. 최소.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디스턴스가 요거예요. S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S보다 커야 하는 이유 그거를 갖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요 거리를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자 그러면요.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자 그러면 코드 워드들 간의 최소 간격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인데 그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 작은 숫자의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원래 코드 워드들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떨어진 이런 위치로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것이 D민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끌어당겨 갖고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벗어난 놈이구나, 이것에서 에러가 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해밍 디스턴스, 이건 해밍 디스턴스 계산이에요. 뭐 000과 011 사이는 요 두 가지 포지션에서, 두 개의 포지션에서 났으니까 2가 되겠고요. 이것은 그냥 exclusive OR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해밍 디스턴스는 바로 exclusive OR 한 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요 포지션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 나고, 여기서 차이 났으니까 3이 됐고요. 해밍 디스턴스만 얘기를 했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예요. 어떤 코드워드들 사이에서도 이 거리가 최소 얼마는 된다? 얼마는 된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되죠. 즉 D민보다는 이 거리 D가 크거나 같아요. 그죠?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는. 그죠? 어떤 거리를 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숫자의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긴 하는데 절대로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는 적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if 늘상 에러가 나서 그 숫자가 S개의 포지션에서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S개의 비트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이 코드 워드들 사이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 적게 항상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견할 수 있어요.
에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텍트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예. 그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지. 어디라고 지목은 못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디텍트 할 수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의 구체적인 이해는 예, 다음 시간에 예, 보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고 2부입니다. 예, 바로 다음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